예, 1월 4일 주말 방송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국장이 기대가 크고 실제로 시장 반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제가 슈팅이 나오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잘 샀지만 잘 팔아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딴 데랑 조금 다른 거는 여러 가지 투자 항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빅수급 시장 추이를 만드는 이 주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특히나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바닥에도 잡지만 위에 올라갔을 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올해 2026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장에서 삼성전자, 외국인 여기서 국장의 사이클을 타는 진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랑 수년 보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매일 드리긴 해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사이클이 그래서 그렇구나, 도움 되시는 좀 큰 요약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깔끔하게 요거는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죠. 전체 우리나라 시총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항상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 국장을 롤콜로 만들어서 서학기 많이 떠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크게 먹는 가장 큰 주포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 거도 그렇고 작년 올해도 말씀 다 드리겠지만 얘들의 흐름이 우리가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장 큰 수급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삼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도움이 되실 내용 같고 다음 주에 물론 CS도 봐야 되겠지만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컸던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외국인의 주포란 얘기 드렸잖아요. 컨트롤 키라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액분이 되다 보니까 12만 원, 13만 원인데 예전에는 이게 곱하기 50 하시면 됩니다. 자, 99년, 97년에는 이게 1,000원짜리도 있었어. 1,000원짜리는 그때는 따지면은 뭐 이제 한 5만 원 됐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박살났던 2000년도라든지 2008년이나 2022년 갈 때 말고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사이클이 있는데 예전에 작년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만 갔던 전자감 코스피 올라가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못 따라갔던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세모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는 세 번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크죠. 가장 큰데 그때는 이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국장이다 보니까 얘기 드리는 삼전과 외국인 우리나라 코스피 사이클을 보셔야지만 그에 따르는 코스닥이든 바이오든 로봇이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잡자는 얘기고 자, 사이클은 이쪽 올라가면 당연히 빠집니다. 우리는 올해 빠지기 전에 위에서 많이 팔 거예요. 습득 훈련 과정인데 자, 지금 첫 번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2011년, 12년 정도 났어요. 그것도 보시면 삼전이 만원, 13,000원짜리가 거의 이제 3만원, 더블 정도 났죠. 뭐 더블도 그때 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먹는 데가 가장 크고 삼전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도 물론 삼전 기준으로 컨트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 가지고 진짜 큰 분들 중에 삼전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되게 많으세요. 자, 근데 그게 삼전이 그래도 빠지면 사야지 하면서 동학개미가 삼전을 들이댔던 게 요때였죠. 2020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 1,400까지 빠졌을 때 삼전이 4만 원까지 빠지니까 444 외국인 팔아도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4만 5만 원에 사서 이 9만 원까지 보냈던 이 동학개미 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샀어요. 잘 샀는데 문제는 2021년 1월 달에 전 단기 꼭지 나왔다 보는데 이때 시그널이 있어요. 꼭지 나올 때 이때 물린 거예요. 결국 못 팔아서 또 와장창 물려가 2년 3년 고생하시다가 또 2차전지 갈았다가 23년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때는 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장이 코스피랑 전세계 증시가 빠져도 반도체만 땡겼던 슈퍼 반도체 일기이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물론 반도체도 가고 슈퍼 반도체가 정말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상 수급상 국장합 오늘 디스카운트가 바뀌는 한 해다 보니까 특히나 MSCI DM 선진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과 같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슈퍼 반도체는 2년째 올랐고 이것도 한 2, 3년 올랐는데 그때 이제 24년 기억나세요? 24년에 우장창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때 이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장난을 쳤다, 한번 틀어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4년 이럴 때 우리나라 계엄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삼전이 그때 9만 원 가고 한인수 막 20만 원 넘게 날아갈 때 막 그때 똑같이 불렀어요. 그때도 삼전 뭐
몇십만 원, 십몇만 원 간다, 하이닉스 몇십만 원 간다 할 텐데 왜 이렇게 때렸느냐? 물론 분기별로 실적 보면 삼성전자가 좀 나쁘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 24년이었는데 실적이 분기로 9조까지 나오다가 24년 12월 보시면 6조로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이제 4조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3전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자, TSMC든 엔비디아는 뭐든 이것저것 있었지만 하이닉스는 정말 좋았잖아요. 하이닉스는 실적 계속 올라갔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코스피 외국인 컨트롤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때는 많이 빠졌죠. 그때 보시면 이때잖아요. 그때 24, 5만 원 가던 게 얘도 반타작 납니다. 15만 원까지. 이 부분이 외국인이 만들었던 수급 틀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자, 3전으로 돌아와서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슈퍼반도체도 뭐든 24년 얘기 드렸던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국장이든 외국인이든 환율 같이 보면서 최소한 2년 간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2년 간다. 자, 그러니까 90년 후반도 그랬고 2000 초반 중반도 4년 5년 갔었고 2009년 10년 11 12년 또 4년 갔죠. 슈퍼반도체 때문에 1년 더 갔던 겁니다. 그 다음 2017년 16년도도 그때 우리나라 전 세계장 1년 오르다 말았는데 얘는 2년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2년 올랐습니다. 한 번도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고 외국인 살 때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반도체 올릴 때는 2년 안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23년에 워낙 좋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AI 버블 사이클, 챗GPT와 함께 HBM 난리 나고 하이닉스 막 날아가고 우리가 하이닉스 갖고 있었잖아요. 2년 간다고 23년에 샀는데 24년에 올라가겠지 했는데 24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모건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그러고 막 우장창 때려버렸단 말이야. 이게 저는 페이크라 보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 그때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 정도 갖고 그냥 버텼어요. 결국은 잘 됐지만 그 다음에 정말 크게 작년에 2025년에 이걸 만들기 위한 틀림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우리 24년에 말도 많고 그때 엔캐리 자금부터 별별이 다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빠졌잖아. 우리나라만. 그게 제가 말하는 이 지겨운 외국인들 털어먹는 개인 털어먹는 외국인의 수급 사이클을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로 이래 털어먹었기 때문에 올해 흐름들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작년 재작 그렇게 팔다가 지금 사기 시작해서 맞추고 있는데 얘들이 분명히 많이 먹고 팔 거예요. 자, 한번 털어놓은 건 지난 일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랐다. 지금 32%, 33%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상반기 때 29%, 30%까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아까 말했던 떨어지기 전에 요때가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6%인데 49%, 50%까지 빠졌잖아요. 그걸 제가 바닥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막 흔든다 하더라도 기준들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50%대부터 오늘 삼성전자 많이 찍어 산다 그랬는데 얼마나 샀을까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53%도 안 돼요. 53%도 안 돼요. 제가 하이닉스 53.3%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만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 매번 나온다니까요. 보시면 알아요. 아까 말해 레퍼런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사이클 올라왔다 빠질 때 과거를 따지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비중들이 나옵니다. 자, 22년 바닥 찍을 때 우리나라 그때 2200 갈 때도 말했지만 바닥 찍을 때 3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 3전을 보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 없었으니까 그때도 보면 지분율이 50% 밑에 있다가 바닥을 찍었어요. 요번에 올해 작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올라봐야 52.3%란 얘기야. 24년 하반기 때는 56%였거든요. 이때 56% 이렇게 와장창 끌어놓고 이제 올라와서 52%밖에 안 됩니다. 얘들이 얼마나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요하겠지만 정말 몇 년 더 보는 AI 사이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묶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큰 사이클이 한번 저는 상반기 나온다 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는 참고로 보되 3전에 외국인 지분을 잠깐 봐주시고, 자, 방금 말했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프리어닝 시즌 나오게 되면 16조가 아니라 19조, 20조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100조다, 130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3전만 따져서 200조 넘게 벌릴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가 슈퍼반도체 나오기 전에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200조다 250조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BR 0.8배다 1배다 1.5배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도체에서 뛰어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기대가 살게 되면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그 사이에 AI 관련 뭐가 나오게 되면 또 사이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슈팅이 나오고 실질이 좋은 거는 확고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야 그러면 밸류 좋고 실적 좋은데 걱정할 거 뭐 있어? 계속 실적 보면서 분기마다 챙겨가지. 자, 물론 방금 말했던 외국인 수급도 있고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자, 방금 드린 말씀 중에 제가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사이클. 근데 슈퍼사이클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2013년도 가다가 살짝 꺾였죠. 큰 애들은 분명히 한 번에 주지 않고 이때 물론 사람들이 더 간다 뭐 난리가 났을 거라고. 잘 안 빠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겠지 그러고 있다가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은데 아까 말했던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시장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이클과 수급 얘기를 드릴 때 시장을 항상 앞에 두고 물론 지금 슈퍼사이클 수급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빠지면 안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2018년에 꺾였잖아요. 2018년에 꺾였던 게 왜 꺾였죠? 슈퍼사이클은 2016, 17, 18 계속 갔다니까요. 실제로 분기 실적 보더라도 삼전은 2018년 초반 상반기도 실적이 더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가도 그때 주가가 55,000 찍고 빠졌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가장 중요한 무서운 시장이 여러 번 얘기 드렸던 2018년 2월부터 트럼프 1기에서 중국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이상한 정책이 나왔네. 그러면서 떨어졌던 시장이 빠졌던 시기입니다. 결국은 아마 슈퍼반도체라 하더라도 시장을 못 이긴다는 얘기고 물론 외국인 수급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충분히 먹고 있지만 시장을 항상 봐야 된다는 옳은 기본적으로 깔아두시면서 자, 결론은 뭐죠? 그러면 반도체다 뭐 AI 간다 슈퍼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 수급과 시장은 매일 챙겨야 된다는 얘기.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제가 봤을 때 2024년 한번 털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먹기 위해서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흐름, 거기에다 상반기에 MSCI DM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얘기 드렸지만 제일 강하게 올랐고 올해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포트가 상당히 괜찮게 지금 서고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환율 하면 출렁거리더라도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혹시나 정말 MSCI EM, 이머징이랑 DM 선진국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몇 배씩 차이 나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뭐 몇 조를 사니 10조 20조 사니 말씀드려도 그 부분이 더블씩 늘 수 있는 캐파가 선진국 MSCI 지수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보면 상반기에 된다고 기대하며 산다 그러면 외국인 안 살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삼전 기준으로도 오버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과 수급과 시장이 매일 얘기 드린 얘기를 같이 가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물론 탄력이 있죠. 그냥 곁들여 보세요. 하이닉스는 그냥 거들 뿐이고 방금 말했던 지수를 움직일 때 삼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630 지수 곱하기 2배의 ETF는 적절하게 그 타이밍상 맞춰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느 정도 삼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매일 체이싱 해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정책 플러스 수급이 들어온 측면에서 저는 코스닥까지 이번엔 추가적으로 같이 간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다음 차례 삼전이나 외국인 코스피 기준 잡히시면 로봇테마 바이오 가야지만 코스닥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큰 돈이 들어와 있고 빅머니 종목도 우리 거는 그 다음 타이밍 서로 왔다 당겨 시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같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 한류라든지 자동차 배당주도 정책상 흐름상 같이 나온다 봐줘요. 자, 여기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수급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하나 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테슬라 얘기를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그렇게 비싸고 마이크론도 그리 비싼데 지금 미국이 안 그래도 뭐 PBR, PR 비싸다고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면서 왜 근데 마이크론과 테슬라는 너희가 좋게 보는 거냐. 미국에 있는 돈들이 정말 크잖아요. 큰 돈인데 그만큼 성장이 커지고 앞으로 된다는 버블이나 붐업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점잖았던 비장 같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가장 크고 가장 좋기 때문에 어쨌든 프리미엄화 되는 그런 흐름은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 자, 그런 면에서 슈퍼반도체가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를 보는 거고 테슬라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제가 어떤 붐업 만들고 어떤 민스키 모델의 마지막 대중 탐욕기를 보면 이 버블링 될 때 투신 플러스 팬덤 플러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갈 거라 봐요. 자, 거기에서 AI 확장되는 로봇 테슬라 있죠. 스페이스X IPO를 본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상장은 다 지금 버블이 났습니다.
버블이 났는데 오픈 AI,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클로드 만드는 그 엔스로피, 뭐 중국까지 따지면은 엔츠 기업과 그 바이트댄스 봐야 되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이 흐름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잘 만들 거예요. 비레크만,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젠순왕에서 트럼프까지 트젠 알머라 그래서 올해 버블링 만드는 4개 인물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버블링 터지고 물가 어떻다, 고용 어떻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총력을 아마 기울이면서 흐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면 이제 마두로 있죠. 예,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그냥 바로 축출을 해서 그냥 델타포스 다 잡아왔던데 제가 볼 땐 작아요. 예, 작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뭐 마약 퇴치 때문에 베네수엘라 공격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다들 아시든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중진류죠. 예, 기름이 가장 문제고 어쨌든 유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차기 정권을 세울 거예요. 마두로는 원래부터 사실은 안 좋았잖아. 우리 옛날에 베네주 얘기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에 극단화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케이스인데 미국은 NS에서 보셨다시피 딴 데는 별로 비가입주의지만 이 남미까지는 자기가 만들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것들 저것들이 개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슈 있던 것 베네주 잠깐 말씀드렸고 삼정과 외국인과 이 국장 만드는 사이클이 제가 매일 얘기 드리지만 아까 드렸던 그런 밸류 어닝도 좋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틀었다가 올리고 틀었다 올리는 이 실질적인 사이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매일도 제가 파생이 너보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나쁜 놈이거든. 좀 나쁜 놈인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건 못 이기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우리가 연기금이 살짝 간만에 들어오는 거지. 예, 그럼 연기금 들어올 때 코스닥을 또 많이 하고 저 멀리 있던 사학금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또 살짝 보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큰 흐름 외국인 잡고 근데 연기금은 이제부터 조금씩 더 보고 근데 이제부터 들어오는 개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밑에서는 막 틀린다 그러고 언더슈팅 올라갈 때는 막 간다 하면서 오버슈팅 역할을 개인이 합니다. 지금 들어온 분은 좀 빠른 분들이고 나중에 그 대중들이 들어오면서 이 버블 슈팅을 만드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가장 큰 흐름을 잡고 있어요. 원래 사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2년 3년 같이 와셨던 분들이 AI 사이클상 물론 몇 년 더 갈 수도 있지만 올해 이런 흐름의 단기 슈팅에 대한 저는 흐름들을 상당히 높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그런지는 물론 매일 과정 관리하시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우리 국장 사이클의 진짜 이 파동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저는 14만원, 15만원, 뭐 20만원 간다는데 아깝잖아. 왜 팔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블 났을 때 1, 20%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만원이잖아요. 14만원, 15만원 전에 올라가면 제가 좀 더 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그 빠지면 밑에 사도 되고 삼성 보는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딴 것도 나와요. 제가 아까 새롭게 보는 우장호 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바이오들을 있고 또 뭐 딴 로봇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파세요. 무조건 끝까지 먹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팔무로 해서 올해 들어 전체 제가 현금 비중 놀려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전을 통해서 미리 연습과 습득을 할 때 남들 막 좋다 할 때 여유롭게 일부를 파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전 하이닉스 그 외국인 국장에 대한 롤코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올해 버블링 만드는 슈팅기에 미리 연습하는 삼전 사이클을 부분 익절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슈팅차로 와요. 로봇도 올 거고 바이오도 올 거고 우리 한려도 우리나라 전세계 1등이니까 이런 날 우리 다음 차례는 또 우리 매일매일 챙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우리 보는 기준으로 한번 수급과 사이클을 잡아보면 좋겠어요. 이런 걸 오늘 계속 이렇게 찍는 게 뭔가 제 마음에 뭔가 좀 많아. 뭔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많은데 하여튼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